강 기자, 근데 네.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전인권 씨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두 사람이 인연이 좀 있나 봅니다. 네, 시점을 2016년 9월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전인권 씨가 DMZ 다큐 영화제 사전행사인 콘서트에 있었는데 당시에 정치 4년차 안철수 후보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인권 씨가 부른 노래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인데 이때 안철수 후보가 노래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인권 씨가 너무 좋아하는 정치인이다라고 공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인권 씨가 이런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불러주셨는데 그 어떤 때보다 큰 울림을 받았다며 이런 친분을 과시했었습니다. 사실 전인권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희정 지사를 좀 지지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씨는 요즘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 대통령은 깨끗하고 남의 뒷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TV 토론회를 보는데 머리 쓰는 사람이 보였다, 재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후보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전인권 씨에 대한 문재인 지지자들의 비판이 더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2월에는 안희정 지사 토크 콘서트에 전인권 씨가 참여해서 직접 노래도 불러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영상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저 모습을 보면 안희정 당시 후보를 전인권 씨가 지지하는 모양새인데 안희정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측으로 왔다라는 여론조사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희정 후보처럼 확장성 면에서 보다 좀 넓다라는 평가도 받기도 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우선 지지 의사는 아니었다라고 선을 긋긴 하지만 현재의 모양새가 좀 지지층이 이동하는 모양새가 좀 겹친다고 해서 그런 분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연예인들이 그 과거의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던 거, 지지 행동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유독 전인권 씨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도 좀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현수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당장 생각해봐도 과거 대선 후보들, 정치인들에게 지지를 선언했던 연예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뭐 당장 생각해봐도 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 저희가 로고송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살짝 전해드렸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지금 후보와 상당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신해철 씨의 노래 중에서 그대에게란 노래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의 전유 로고송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그 노래를 로고송으로 이용을 하면서 사실상 주인이 좀 바뀐 측면도 있었는데요. 문 후보의 일부 극성 지지자들로 인해서 경선 내내 말이 많았습니다. 문 후보도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염려하는 듯한데요. 지난 4일에는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히 제 지지자들 가운데 저를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저를 지지하는 원님들도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뭐 심한 그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든 몰랐든 또 제 책임이든 아니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유감 표하고 또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문자 폭탄 하면은 박영선 의원이 떠오르는데, 이 박영선 의원에게 최근에는 감사하다는 문자가 날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에 경선 당시에는 안희정 지사의 의원 멘토 단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지금에는 지지자들,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지지를 하면서 이런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연예인 경쟁뿐만 아니라 정치 원로들 영입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상도동교의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과 장하준 교수의 부친이죠.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 등 동교동계 13인 원로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심적인 모습, 합리적인 모습, 민주모습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친아버지 같이 존경하고 모셨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책임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석호 기자. 특히 호남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상도동계에 이어서 동교동계까지 지지 선언을 문재인 후보한테 했다. 이거 상당히 좀 안철수 후보 쪽에 타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상도동은 PK,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PK,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호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상도동, PK를 결집을 하면서 호남까지 좀 노리고 있는 것 같다. 호남을 다시 차지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교동계 의원들, 그러니까 DJ를 모셨던 동교동계 의원들, 국내당으로 가 있는 동교동계 의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걸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교동계도 적통이 있다. 권노갑, 정대철, 본류가 다 국민의당으로 가 있는데 누가 동교동계란 말이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또 호남, 또 DJ 적자 누구냐, 그거 갖고 또 이제 경쟁이 또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네, 또 이번 대선이 또 뭐 홍데스크도 아시다시피 야야 대선 전국으로 돼 있다 보니 특히 이 영입 전쟁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적통 논란은 사실 보수 적통 논란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기 논란은 이제 DJ 적자는 누구냐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적통이라는 게 누가 본류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양쪽 다 기분이 상하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런 야야 대선 전국에서 동교동계까지 갈라져서 사실상 이 갈라진 동교동계 양상이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동교동계도 그렇고 저는 이 사람도 관심이 가는데요. 바로 대선 후보로서 출마를 했다가 출마 선언을 번복했던 김종인 전 대표인데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김종인 전 대표가 다시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얘기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강병규 기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아니더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 여부를 생각 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다시 전화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또는 인간적인 신뢰가 없다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는데요. 국민의당이 40석밖에 안 된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기가 말한 통합정부론을 성사시키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지지 의사와 비슷한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워낙에 좀 속내도 깊고 여러 가지 견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석호 기자,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동교동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DJ를 잇는 적통이 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거기에 동교동계 대표 인사였던 권노갑 전 의원도 가 있는데 이 동교동계 원로들은 선거운동에 합류를 안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들, 그러니까 아니 핵심 포인트는 왜 숨겨두고 얘기를 안 해요? 민주당으로 이제 동교동계 인사들이 갔는데 그러면 권노갑, 정대철 고문들과 호남에서 마주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이제 곧 마주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권노갑 그리고 정대철 고문이 이번 주말부터 지원 유세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본인들이 이제 가는데 대신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동교동계 의원들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고 권노갑, 정대철 두 사람만 다닌다. 수행도 필요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를
표방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떼거리를 지어서 뭐 새몰이를 하는 듯 다니면 그것이 불상사납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권노갑, 정대철, 원로가 다니더라도 뭐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 한 2명 정도는 당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르르 예전처럼 새몰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